네, 학폭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이른바 재판 노쇼,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의 변호사.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결론은 정직 1년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일단 좀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 정직 1년 나왔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수요일 날 언론사의 보도를 보고서 음, 월요일 날 결정되는데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갔고요. 네. 달려가서 제가 느낀 바도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직 1년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징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음, 제가 발언을 뭐 예정돼 있던 건 아니지만 네. 제가 회의장 앞에 가서 앉아 있다 보니 음, 제가 이제 들어와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 회의가 늦게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네.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징계위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저한테 고압적이었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제가 들고 들어간 핸드폰도 직원 보고 녹음할지도 모르니까 뺏으라 그러고 어머니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물어보면서 되게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한테 좀 예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징계위원이 어머님 보고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봐요 그걸?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냐. 네. 지금 뭐 유사 사건과의 뭐 형평성 문제, 뭐 그리고 권경의 그 경제력 잃을 걸 걱정하는 발언들을 조사위원들이 했는데 그런 거를 언론에다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자리에 혹시 권경의 변호사는 출석을 했어요? 어제 저는 이제 권경의 건만 지금 하는 줄 알고 갔는데 네. 사실은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이 징계 논의가 돼서 출석을 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징계 심사도 있었다. 예. 그래서 징계받는 변호사들이 거기 와서 이제 징계위원들한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그런 회의였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변호사들이 여럿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권경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 권경의 변호사는 출석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출석도 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불성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어요.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혹시 조사 과정에서 어머님 쪽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조사위에서? 변협 측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한 건 하나도 없고요. 예. 제 대리인인 양식철 변호사님한테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징계냐, 그리고 권경을 상대로 한 그 손배서 소장을 달라는 그 연락을 메시지로 해서 제가 전달받아서 네. 그런 내용에도 제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위원이 조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전체 사건을 들여다보고 권경애라는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그건 들여다보지도 않고 저희가 작성한 소장만 달라 그래서 그 소장 제출했어요. 자료하고 해서. 그러면 거꾸로 그럼 조사위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뭘 조사했는지는 얘기 들으셨어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해주는 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설명해 다만 주는 것도 없고. 어제 제가 발언을 하러 들어가서 들은 내용이 징계위원분 중에 한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네. 권경애 측에서 경위서를 내서 그쪽에다 얘기를 한 호소가 자기가 항소를 하지 말라고 1심 재판도 이거는 원래가 질 재판이었다. 그리고 항소를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항소를 하지 말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겨서 항소를 했다는데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럼 진실이 뭔데요?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1심 자체도 불성실 했거니와 1심 결론이 나고 나서 제가 전화해서 이거 항소해야 하지 않겠냐 이러니 그거 항소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했고 만나자 했더니 만나서 어떠한 그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계약서 드리면서 이거 계약서에 사인하시라고. 아니 그래서 440만 원 결제해주고 그날 그랬어요. 아니 이거저거 따질 거에 항소심 변호사도 맡았던 거잖아요. 권경희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항소심 가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입장했다면 그 변호를 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맡았잖아요. 하지 말자, 못한다, 자기는 다른 데 가라, 뭐 이런 말도 이런 방법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재판에 왜 불출석했는지에 대한 혹시 그 경위는 밝혔대요? 징계위원 측에 낸 서류에는 네. 자기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 그리고 저한테 2번이라 그랬잖아요, 불출석이. 근데 징계위원 측에 낸 서류에서도 2번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쓰러져서 못 갔고 메모를 날짜를 잘못 적어서 못 갔고 한 번은 왜 못 갔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경위서에 얘기를 했대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요? 네. 하여간 그럼 어제 정직 1년의 징계가 나온 다음에 그 징계위원들하고는 혹시 이 징계 결정 나온 다음에 혹시 좀 대화는 나눠보셨어요? 그분들 출석 자체도 정식 문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 앞에 제가 있고 기자들이 있다 보니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도망치듯이 나갔고요. 기자분들이 질문해도 답변 안 하고 다 빠져나가셨어요. 아, 그래요. 알겠고요. 혹시 이 뭐 조사위부터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이 과정에서 권경의 변호사가 어머니에게 혹시 연락을 해온 적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방구 말도 없었던 겁니까? 아무 말도 없었던 네. 겁니까? 그때 저희하고 인터뷰할 고맙습니다. 때 예, 문자 보내준 거. 문자 보내고 예. 제가 고맙습니다. 뭘 고맙냐. 음. 그리고 고맙다고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은 나한테 찾아뵙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문자를 보냈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한 이후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언론에다가 소송이 시작됐으니 찾아뵙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언사를 했어요. 아, 그렇게.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라 그 변호사한테도 연락이 없었다고 해요?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징계가 이렇게 더군다나 예. 손배소 소송이 시작돼서 서류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해밀도 받고 나머지 변호사들도 받았는데 계속해서 서류도 안 받고 있다가 6월 15일 겨우 들어갔어요. 아, 서류를 안 받았다고 송달된 걸 안 받았다고? 네네. 왜 안 받아요, 그걸? 서류 송달까지가 지금 석 달이 걸렸어요. 그래요? 그거는 변호사들이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자기가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건데도 그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어제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 왜 안 받았는지 혹시 이런 얘기를 뭐 전혀 들으신 바도 없고. 네. 아무튼 지금 2억 원 손배소 청구하셨잖아요. 네. 이 재판 혹시 진행이 좀 됐습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이제 이제서야 서류가 송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면? 네, 서류가 송달이 돼야 시작이 되는 거고 15일 날 이제 송달이 됐기 때문에 네. 한 달 안에 이제 답변서를 또 저희가 제출을 해야 돼요. 예. 저희가 내고 또 권경위 측에서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7월이나 돼야 본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끌은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가해자 쪽하고 교육청 등에서 그 소송비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 비용 청구 안 한다고 포기 선언을 하긴 했는데 혹시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좀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쪽에서도 지금 저한테 청구 들어오는가. 예. 근데 지금 아직 다 들고만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자,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의 신청을 어머니는 못 하시는 거죠. 당사자인 권경희 변호사는 몰라도 어머니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규정상. 어제 기자분들이 저한테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 저도 알아봐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어제 전화로 알아본 바 이거는 직권으로 해가지고 징계가 열린 거는
제 쪽에서 어떤 불복 신청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도 없고 권경에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권경의 변호사만. 알겠습니다. 내일이 그 주원양 기일이에요, 어머님? 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인간의 도리 사람의 순리만을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겪어온 바는 모든 곳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대답만 들으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온갖 곳에서 짓밟히면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내일 주원이를 보러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러 가야 될지 너무 참담해서 지금 제가 저를 추스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 징계위원들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규칙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무슨 오랜 경험과 정망이 있는 자, 법원행정청이 추천하는 판사,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협회가 추천하는,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오랜 경력과 정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오랜 경력과 정망이 도대체 뭘까요?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그 정망이 뭔지 저는 계속 저한테 묻고 싶고 세상에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답을 해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물어봐야 되는 사안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 함께했습니다.